지난주 브라이튼전과 너무나 비슷한 흐름이다. 상대가 뒤로 물러나서 수비라인을 단단하게 만들었을 때 토트넘은 상대의 수비라인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플레이가 아주 부족한 팀이다. 이 문제가 지난주 브라이튼전 그리고 오늘 경기 브렌트포드전까지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상대의 밀집 수비를 풀어내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케인을 통해서 공격이 안 풀렸을 때, 그렇다면 옆에 있는 손흥민, 클루셉스키 혹은 뒤에 있는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 좌우 측면에 있는 세세뇽이나 에메르송 로얄, 주변에 있는 선수들을 통해서 공격을 풀어나갈 수 있는 공격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케인이 막히니까 토트넘이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격 작업들을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상대편에 있었던 에릭센이 브렌트포드의 공격을 풀어주는 장면들을 보면 확실히 최근에 토트넘이 에릭센의 복기설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있다. 에릭센이 중원에서 패스를 뿌려주니까 브렌트포드의 공격이 너무나 수월하고 매끄럽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토트넘은 에릭센의 역할을 할 선수가 없다. 중원에서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가 패스를 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제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뿌려주는 것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케인의 몸 상태, 케인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중원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과정 자체도 너무나 좋지 않아요. 그리고 토트넘은 오늘 경기에서 유효 슈팅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것은 토트넘이 그만큼 브렌트포드의 밀집 수비를 풀어내고 공격 찬스를 만들고 여기서 슈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손흥민에게도 슈팅 찬스가 안 오고 유효 슈팅을 단 한 차례도 못 만들었다. 패스 횟수를 보시면 오늘 케인이 얼마나 패스를 못했는지, 케인이 얼마나 부진했는지가 나오는데 케인이 오늘 전체 경기에서 90분 동안 15번의 패스를 했습니다. 케인이 보통 패스 횟수가 90분당 24.9회인데 오늘은 케인이 90분 동안 15번의 패스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케인을 활용한 공격이 오늘 토트넘이 너무나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수치고요. 더 심각한 건 전반전이었죠. 전반전에 토트넘의 경기력이 너무나 안 좋았는데 전반전에는 케인이 패스를 단 3번밖에 못했어요. 케인의 패스가 전반전에는 3번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전에는 패스 횟수가 이 두 팀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브렌트포드는 261번 그리고 토트넘은 249번. 패스 횟수가 거의 비슷했는데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 횟수가 브렌트포드 98번 그리고 토트넘은 58번. 공격 지역의 패스 횟수가 너무나 많이 차이 났죠. 그렇다는 건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케인을 활용한 공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전반전에는 더욱더 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에게도 좋지 않은 점이 뭐냐면요. 토트넘이 별다른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손흥민에게로 연결되는 이제 공격 작업이 잘 없어요. 손흥민이 슈팅할 수 있는 찬스가 만들어지질 않죠. 그러면서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오늘 경기에서 단 한 차례도 못 가져갔습니다. 손흥민이 90분 내내 슈팅 찬스를 단 한 번도 못 잡았다는 건 그만큼 토트넘이 공격 찬스를 못 만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손흥민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결정력이 가장 좋은 선수인데 토트넘에서 가장 결정력이 높은 선수에게 슈팅 찬스를 단 한 차례도 못 만들어준다. 이것이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평소에 비해서 저조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손흥민의 강점은 지공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에 있지 않거든요. 토트넘이 이제 케인이 막혔을 때 공격 작업이 안 된다. 이거는 워낙에 이제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고요. 콘테 감독도 마찬가지로 지난 경기 브라이튼전에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단 말이죠. 지난 경기도 브라이튼이 수비적으로 잘 갖춰놓고 나오니까 토트넘이 제대로 된 공격 찬스를 단 한 차례도 못 만들었는데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경기도 콘테 감독이 비슷한 경기 흐름이었는데 해결책을 못 찾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콘테 감독의 축구에서도 사실은 답답한 점 중 하나고요. 세세뇽과 에메르송이 얼마나 못했나. 콘테 감독의 축구에서 3백을 사용할 때 좌우 윙백이 중요한 건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할 때 좌우 측면을 넓게 사용해주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줘야 중앙에서 공간이 생기거든요. 공격수들한테. 그런데 오늘 이제 기록만 봐도 세세뇽이나 에메르송이 얼마나 좌우 측면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주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에서 에메르송 로얄이나 세세뇽이나 두 선수 모두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플레이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세센용이 크로스 8번을 시도해서 성공한 크로스가 단 한 번도 없어요. 크로스 성공률 0%. 에메르송 로얄은 더 심각합니다. 크로스를 시도한 횟수가 단 한 번, 성공률은 0%. 두 선수 모두 측면으로 올라갔으면 결국에는 크로스를 해야 되는 역할인데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가 너무나 부정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는 좌우 측면을 그렇게 견제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와 봤자 정확한 크로스가 안 올라오니까 토트넘은 상대 수비를 좌우 측면으로 끌어내는 플레이도 안 되고, 케인이나 손흥민이나 클루셉스키나 이 중앙에 있는 공격수들한테도 좌우 측면이 이 상대 수비를 끌어내주지 못하니까 공간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이제 하나의 포지션이 좌우 윙백의 부족한 크로스 성공률, 그리고 공격적인 능력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콘테 감독도 사실은 답답하겠죠. 케인을 못 거쳐가니까 좌우 측면을 활용해보려고 하는데 좌우 측면에서 세센용이나 에메르송 로얄이 좌우 측면을 많이 흔들어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크로스도 정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경기에서 콘테 감독이 공격적인 변화를 줄 때 가장 먼저 꺼내들었던 카드가 왼쪽에 있는 세센용을 교체 아웃시키고 거기에 이제 벤 데이비스를 올리거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에메르송 로얄이 너무나 부진하니까 에메르송 로얄 빼고 모우라 투입해서 클루셉스키를 오른쪽으로 빼거나, 콘테 감독도 좌우 측면이 너무나 답답하다는 걸 크게 느끼고 있다는 이제 반증이다.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지역 방어에 너무 집중한다는 거, 요게 지금 안 좋은 점 중 하나인데, 왜냐면 토트넘이 거의 대부분의 선수가 골에어리어 앞에 거의 그냥 서 있거든요. 지역 방어라고 있어요. 공격수들이 이 뒤에서 뛰어 들어오잖아요, 보통. 근데 공격수들을 한 명씩 마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방어에 힘을 쓰고 있어요. 대인 마크하는 선수는 한두 명 정도 이 앞에 두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 토트넘의 오른쪽 라인에서 코너킥이 올라올 때, 에릭센이 코너킥을 찰 때 선수들이 서 있으니까 들어오다가 한 명이 바깥으로 빠지죠. 그래서 계속 긴 코너킥을 쓰고 있어요. 근데 선수들이 다 지역 방어에만 머무르고 있으니까 뒤로 빠져나가는 선수를 잡지를 못해요. 브렌트포드가 골대를 맞췄던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브렌트포드의 공격수들은 뒤에서 뛰어 들어오고 토트넘의 수비수들은 제자리에 서서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러닝 점프를 하는 선수들이 당연히 발을 붙이고 있는 제자리에 서 있는 선수들보다는 점프를 더 높게 할 수 있다. 이 점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브렌트포드가 달려오면서 헤더를 했을 때 골대를 맞추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게 오늘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이 토트넘이 안 좋았던 점이다. 콘테 감독이 아쉬웠던 건 뭐냐면, 오늘 세센용을 빼고 산체스를 넣었어요. 그러면서 벤 데이비스를 윙백으로 올리고 산체스를 그냥 수비라인에 두면서 3백을 유지했는데, 이게 이럴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센용을 뺐으면 세센용 대신 베르바인이나 모우라 투입해서 공격 숫자 한 명 더 늘리고, 벤 데이비스 왼쪽으로 빼면서 포백을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충분히. 근데 왜 굳이 3백을 고집하면서 수비 숫자를 3명 후방에 남겨뒀을까? 이게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드는 점 중 하나긴 합니다.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왜 수비 숫자를 그렇게 3명을 계속 유지해야 됐느냐? 물론 콘테 감독의 생각은 수비 숫자를 줄였을 때 상대가 역습으로 나오면 우리가 오히려 득점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 더해서 실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공격까지 하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경기는 승점 3점이 필요하고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모험수를 왜 두지 않았을까? 그리고 콘테 감독이 인터밀란에 있을 때, 그리고 첼시에 있을 때도 모험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전술적인 좀 변화를 많이 가져가는 감독은 또 아니죠.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약하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 중 하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한데 우리가 지고 있거나 승점 3점이 필요하거나 득점이 필요할 때, 이럴 때 큰 변화를 가져가지 못하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나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콘테 감독이 챔피언스리그에 약하다는 소리도 듣고 답답하다는 평가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한 콘테 감독의 사실은 단점도 최근 브라이튼 그리고 오늘 브렌트포드전에서도 볼 수가 있었다.